당신이 내 어머니 맞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 맞습니다. 당신이 35년 전에 버린 그 아들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널.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난 당신의 삶을 짓밟아 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 그래서 나는 이것까지 팔았단다. 나는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40세 김민수입니다. 복수를 위해 날 버린 파렴치한 친어머니를 찾아 멀리 미국 땅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오직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텔 창문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망가뜨리러 왔다. 나를 버린 어머니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겠다. 내가 겪은 고통, 외로움, 버림받은 슬픔을 그대로 느끼게 만들겠다. 그 여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 행복을 모두 뺏겠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더 비참하게 만들겠다. 35년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왜 나를 버렸을까 생각했다. 이제는 그 여자가 울 차례다. 내 성공, 내 돈, 내 힘, 모두 이 순간을 위해 모은 것이다. 복수,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다.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벨트로, 빗자루로, 손으로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이 동양놈이 돈만 받아먹고 말도 제대로 못해 하면서 때렸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가끔은 너 같은 놈은 애초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화장실에 가둬서 하루 종일 물만 마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옥이었습니다. 짱깨 새끼, 쪽발이, 눈째진 놈, 애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뒷산에 끌고 가서 때렸습니다. 때리는 이유를 묻자 그냥 기분 나쁘게 생겨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몇몇 애들이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변기에 머리까지 쳐박았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소리치면서요. 선생님들은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대충 싸준 도시락, 어떤 날은 도시락이 없을 때도 많아서 점심시간에 엎드려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날 버린 친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왜 내 진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나를 버린 그 여자를 꼭 찾아서 똑같이 아프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부에 미쳐서 했고 어렸을 때부터 사업수단이 좋아서 중개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좋은 사업수단 덕분에 양부모의 도움 없이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무역업을 하여 사업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모두 이 순간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서서 보세요, 당신이 버린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니는 김미자라는 이름으로 서울 외곽의 엄마의 손맛이라는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서울이지만 너무 어두운 골목 구석에 있어서 손님도 없고 월세는 밀려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그녀에게 제 성공을 보여주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저를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손맛을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5년 전에 버린 아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작고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익숙했습니다. 김치찌개 맛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 대표 음식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힘든 삶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그녀에게 제 성공을 보여주면 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복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단계, 그녀를 관찰하는 날입니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사업가여서 모든 일을 단계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첫째, 그녀의 일상을 파악하기. 둘째, 그녀에게 접근하기. 셋째, 정체를 밝히고 복수하기. 그때 식당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김미자!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해? 이번 주까지 돈 못 갚으면 이 가게 문 닫는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장사. 이딴 구멍가게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냐. 내일까지야. 내일 안 주면 가게 접어. 그들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빚에 쫓겨 가게를 잃게 된다면 제가 돈을 가진 성공한 아들로 나타나 구원해주는 척하다가 정체를 밝히고 복수하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김치찌개를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관찰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5만 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잔돈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거슬러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또 밥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당 앞에 주차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9시 그녀는 식당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로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10분 정도 걸어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35년 전 그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은 그녀를 자주 때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그녀가 1991년에 신장을 기증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혜자는 불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입양된 것은 199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1년에 그녀가 신장을 기증했다고요. 이건 우연일까요? 혹시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혹시 그 신장이 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있었다면 왜 저를 버렸을까요?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사관이 찾아낸 김미자의 옛 동료 중 한 명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약간의 살해를 하기로 하고 만난 그 사람은 박수진이라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미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미자 씨요? 참 불쌍한 사람이었죠. 어떤 면에서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었어요. 매일 술 마시고 와서 미자 씨를 때렸는데 빚까지 많았어요. 그 남자가 도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수진 씨가 신장을 판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알게 되었어요. 왜 신장을 팔았는지 아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요. 네, 미자 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신장 질환으로 아팠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자 씨가 자기 신장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도 부족했나 봐요. 결국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들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미자 씨는 아이를 보낸 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항상 슬퍼 보였고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복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신장까지 팔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엄마의 손맛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온 그 조폭들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미자를 테이블에 밀쳐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오늘부로 접어. 돈 없으면 너라도 데려가야겠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제 어머니라면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하자 그들이 돌아봤습니다. 너는 뭐야? 이 여자분께 얼마나 빚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죠? 5천만 원이야. 하지만 너 같은 애송이가 어떻게? 저는 6천만 원으로 수표를 끊어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이 여자분과는 볼 일이 없겠네요. 그들은 수표를 받아들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표를 확인한 후 나갔습니다. 다시는 이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김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잖아요.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한테 무슨, 당신은 35년 전에 아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 아이가 왜 입양됐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 아이의 병원비를 위해 신장을 팔았죠. 맞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은 신장 질환이 있었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남편은 도박으로 빚만 잔뜩 지었죠. 내가 가진 건 내 몸뿐이었어요. 그래서 내 신장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도 부족했어요.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고 아들을 때렸어요. 내가 아들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마루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버렸다는 말입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미국으로 입양되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35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아들 잘 지내나요? 어디서 우리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들은 잘 지냅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 그걸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받았고 학교에서는 인종차별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밤 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하고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혹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버린 그 아들이죠. 그녀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그녀는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복수하러 왔어요. 복수. 네, 35년 동안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당신 같은 어머니를 두어서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보냈죠. 그게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저는 사랑 없이 자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갑자기 그녀가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하얗게 변한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나의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식당 아주머님한테 이모도 아닌데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급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전화기를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 눕혔습니다. 제발 버텨요. 금방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내 마음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긴 세월 동안 숨겨진 진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나는 두 번째 큰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선 당장 그녀를 살려놓고 복수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를 실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녀가 정말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거라면 그녀도 나만큼 고통받았던 건 아닐까요? 의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가족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언제든 다시 발작이 올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할게요.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어딘가 제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조심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친 걸 보니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면서 과거 35년 동안 그녀가 했을 고된 노동을 상상하고 나를 위한 희생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복수심만 품고 살았던 저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평생 원동력이었던 복수심이 만약 오해였다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됐습니다. 또한 그녀의 지난 35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며 나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가난하게 살았던 모습에 대한 생각과 그녀의 감정을 처음으로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네, 저예요.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3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를 미국으로 보낸 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 그때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선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내 신장을 팔아서 내 치료비를 마련했어.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했어. 입양기관에서 미국에 가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널 보낸 후에 내 아버지가 그 돈마저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어. 내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어.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래, 내가 잘 지내는지 매일 기도했어. 하지만 너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35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널 지켰어야 했어. 우리 둘 다 한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35년의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좋은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절대 혼자 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모실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이 있잖아, 미국에서. 제 인생은 어머니를 찾는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할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머니의 가게 엄마의 손맛은 더 크고 좋은 위치로 옮길 거예요. 어머니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정말 맛있었니? 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이 생각났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복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강남의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했고 어머니의 식당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 이별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찾았던 어머니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최고의 의사들을 모셔와서 치료를 받게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심장 상태도 안정되었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엄마의 손맛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요리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각 지점을 방문해서 요리를 점검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찾은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35년 동안 분노와 원망으로 살았지만 그건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